주술회전 230화의 타이틀은 인해마경 신주쿠 결전 8. 이번에 열흘 정도 여름 휴가를 다녀오느라 2주 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7월 초에 구매했지만 열어보지 않은 주술회전 23권을 비행기에서 읽으려고 가져갔는데 여기에 소문으로 들었던 텐게님의 과거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른한 느낌의 미인이라고 할까요? 이 모습을 보니 켄자크의 본체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난화에서는 스쿠나의 복마어주자가 붕괴하고 무량공처가 필중, 스쿠나는 선체로 행동불능이 되지만 무량공처의 적응을 완료한 마허라에 의해 고조의 결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독자의 의문이자 고조의 의문, 마허라는 언제 어떻게 무량공처에 적응했나? 마허라의 적응은 늦게 내는 가위바위보라는 설명처럼 상대가 먼저 내지 않으면, 다시 말해 일단 한번 상대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적응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스쿠나는 0.01초 영역 전개가 늦어졌을 때, 영역이 파괴되어 무량공처에 당했을 때 이렇게 두 차례 무량공처의 영향을 받았지만 0.01초 사이에 법진을 돌려 적응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불가능. 이번의 경우 이미 마허라가 무량공처의 적응을 끝낸 상태였으므로 적응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조가 생각한 것은 마허라 대신 스쿠나가 적응을 행했을 가능성. 요로즈전에서 스쿠나는 마허라의 법진만을 먼저 현현한 상태에서 요로즈의 공격을 받아 액체 금속의 적응을 완료했는데 당시 그는 이것을 연수분전이라고 했으므로 고조전에서는 더 진화된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법진을 부여한 것은 스쿠나가 아닌 후식으로 메구미의 영혼.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5번의 영역 전개에서 이뤄진 상세할 필중 명령의 선별이었습니다. 5번의 영역 전개, 상세한 필중 명령은 고조 사토루의 영역 내 전부와 스쿠나의 영역 내 자신 이외의 전부, 그에 대한 필중 명령은 상세하지 않았다. 어제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쿠나의 영역과 고조의 영역, 고조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 일은 서로 술식의 필중 명령을 지우는 일.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스쿠나의 필중 명령이 5개 날아왔다면 고조도 5개의 필중 명령으로 이것을 상쇄, 고조의 경우 통상의 영역 줄다리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스쿠나의 경우 고조의 5개의 필중 명령 중 4개만 상쇄하고 자신, 후식으로 스쿠나에게 향하는 하나를 남겨두었다. 육체는 하나지만 그 안에는 스쿠나의 영혼과 후식으로의 영혼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스쿠나에게 향하는 필중 명령은 상쇄, 마허라의 법진을 부여한 후식으로에게 향하는 필중 명령은 상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량공처는 후식으로에게만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은 육체, 이 부분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온 그를 후식으로라고 표기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테지만 굳이 그라고 한 이유는 그라는 존재를 눈치채는 것이 고조이길 바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복잡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대답은 스쿠나가 주물이 된 경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영혼을 20개로 분할해서 20개의 손가락에 각각 잘라 나눌 정도로 영혼의 지각이 가능한 사람이므로 이러한 경험을 충분히 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역의 필중 효과는 두 부류가 있어서 스쿠나의 참격과 같은 심플한 물리적 공격, 무의전병과 무량공처처럼 영혼이나 정신을 공격하는 복잡한 술식이 있습니다. 마히토의 영역 안에 이타도리가 들어왔을 때 스쿠나의 영혼에도 술식이 필중하는 바람에 불쾌해진 스쿠나가 마히토를 공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무의전변의 특수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량공처 역시 스쿠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후식으로의 영혼에도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스쿠나는 정면에서 수식 반전 아카를 먹었지만 후식으로의 영혼은 아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적응하지 않았고 스쿠나의 대사를 보면 무한에도 아직 적응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한 것은 어디까지나 적응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217화에서 스쿠나의 머리 위에 마허라의 법진이 현현한 이후 마허라의 적응을 술사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다면 정말 치트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화에서 고조의 대사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허라의 적응은 다음에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마허라의 법진 현현, 후식으로의 영혼이 대신 무량공처를 받음, 마허라의 적응, 이런 식으로 적응을 완료했습니다. 즉, 무량공처에 적응한 것은 마허라뿐으로 스쿠나나 후식으로가 적응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후 고조가 또 영역을 전개할 경우 스쿠나가 무량공처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다시 마허라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과 말투와는 달리 그가 무량공처를 파괴한 마허라를 바로 경납해버린 것은 초고화력 기술에 파괴당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고조는 자신이 영역을 전개하고 스쿠나가 마허라를 꺼내 영역을 파괴하는 타이밍에 일격으로 날려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6번째 영역을 전개. 그러나 갑자기 대량의 코피가 쏟아집니다. 오코츠가 계속 걱정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의 반동이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술식에 대한 반전술식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뇌에 대한 반전술식, 고조는 술식이 새겨진 우뇌의 전두전야를 한번 주력으로 파괴한 후 반전술식으로 그 부위를 치유하는 것으로 과열된 술식을 리셋했습니다. 전두전야는 행동의 90%를 컨트롤하는 곳으로 사고의 중추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파괴했다 고치는 것은 단 한 번으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행위이지만 고조는 뇌에 대한 반전술식의 스페셜리스트, 원래 술식의 상시 발동은 뇌가 타버릴 정도의 부담을 주는데 그는 평소에 자체 보안 범주에서 반전 술식을 계속 돌려 신선한 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몇 번이나 뇌의 일부를 파괴하고 치유해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었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스쿠나 역시 아마 같은 방법으로 술식을 회복시켰지만 횟수가 적어 아직 그 영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타이밍에 저의 최애인 하카리 킨지를 살짝 끼워 넣고 싶은데요. 고조처럼 자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카시모가 필중의 번개로 뇌를 부수려고 했을 때 뇌가 파괴되자마자 반전술식으로 치유한 적이 있습니다. 하카리의 반전술식 정밀도는 작중 최상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것이 전부 오토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발상을 확장시킨다, 해석의 폭을 넓힌다. 고조와 스쿠나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두 사람의 전투를 보고 하카리와 오코츠도 힌트를 얻어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영역을 전개할 수 없는 고조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스쿠나는 마허라의 법진을 현현한 상태에서 결계를 닫는 영역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결계를 닫지 않는 영역은 신기라고 불릴 정도이므로 그보다 구축 난이도가 낮은 결계를 닫는 영역의 전개가 가능한 것은 당연한데요. 도망치지 못하게 가둔 후 참격을 쏟아부으며 무한에 적응할 생각에 기쁜 스쿠나는 왠지 제 얼굴이 빨개지는 부끄러운 말까지 하며 영역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미즈시 붕괴와 함께 고조보다 더 심하게 눈과 코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229화에서 술식의 필중으로부터 마허라가 영역을 파괴하기 전까지 스쿠나는 무량공처에 당해 선체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1, 2초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만 스쿠나는 약 10초 정도 무량공처를 받았다고 하네요. 10초 후에 25년분의 정보가 흘러들어가므로 뇌에 데미지를 주기에는 충분한 시간, 스쿠나는 영역을 전개할 수 없습니다. 설마 하니 이 타이밍에 주술회전 1권 고조의 대사가 회수되었는데 저는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로 영역을 전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6탄전. 이때 요로즈의 말이 스쿠나의 머리에 스칩니다. 절대적인 강자, 그렇기에 고도, 당신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 타이밍에 이 대사가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화에 요로즈가 구축술식으로 남긴 무언가가 등장한다. 스쿠나에게 있어서 사랑은 고조 사토루처럼 대등한 상대와 목숨을 걸고 실컷 싸우는 것. 강자와 싸우고 싶어서 현대에 수육한 전투광 캐릭터는 이미 이시고리와 카시모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스쿠나의 싸움에 좀 더 의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식으로는 어느 정도 무량공처의 영향을 받았을까? 먼저 첫 번째 영역 전개는 거의 바로 고조의 영역이 파괴되었으므로 10초 정도로 추정. 두 번째 영역 전개는 조건을 역전시켜 바깥에서의 공격에 강한 영역을 구축했으므로 최소 30초 이상으로 추정. 세 번째 영역 전개는 결계를 극소화시켜 강도를 끌어올린 영역으로 3분 9초. 네 번째 영역 전개 3분. 다섯 번째 영역 전개 2분 40초 플러스 10초. 총 9분 39초. 이 중 전연을 사용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므로 반 정도로 계산하면 약 5분 정도가 됩니다. 5분이면 750년분의 정보가 뇌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요. 단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술사에게 주어지는 정보량이고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대량의 정보가 쏟아졌을 때 후유증이 남는지는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식으로의 눈이 초점도 없고 거의 죽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